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1학년도 3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고3 모의고사만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다가 고2 문제풀이 영상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그림은 보트가 점 P에서 점 Q까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P점이고요. 여기가 Q점이에요. 곡선 경로랍니다. 방향이 변했다는 얘기죠. 빠르기는 일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지금 일정하지가 않아요. 곡선 경로니까. 곡선 경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P에서 Q까지 보트의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가속도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 맞습니까? 가속도 뭐지요? 속도를 더해주는 운동이죠. 그렇죠? 속도를 더해줘요. 속도에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속도가 변했어요. 크기와 방향이 변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속도 운동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변한다? 맞았죠? 디귿,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는 같다? 이동거리는 움직인 전체 거리지만 변이는 뭐예요? 직선거리죠. 이동거리는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 전체 거리지만 변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주는 직선거리란 말이에요. 크기가 같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이요. 그림 가는 물체 A, B를 자연학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질량은 B가 A의 2배랍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질량은 B가 A의 2배래요. 자연학화시켰대요. 이게 A고요. B인데요. A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B의 질량은 2M이라는 얘기죠. 자연학화예요. 자연학하면 초속도 얼마예요? 초속도 0입니다. 멈춘 상태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림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에서 가에서 A의 속력을. 그게 나번 그림이에요. 요게 4t이고요. 4v랍니다. 이건 A의 속력이에요. 여기 시간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에서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자, 자유낙하예요. 자유낙하에서의 속력 V는 뭐죠? GT 형태 나와요. 그렇죠? 이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나오는 식입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V는 V제로 더하기 AT인데 A 대신에 중력가속도 G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V는 V제로 더하기 GT가 돼요. 그런데 자연낙하니까 초속도 얼마예요? 이거 0이에요. 따라서 V는 GT가 된단 말이에요. 이 떨어질 때의 속력은 질량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질량하고 관계 없으니까 A와 B 중에서 B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A하고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 형태로 나온 거 찾으시면 됩니다.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력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의미의 낙천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은 중력을 받아 연직 아래로 떨어져 돌에 부딪히면 됩니다. 처마 끝의 높이가 어떻게 될수록 돌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력이 크다 했죠. 자, 위에서 떨어져요? 아래까지? 그럼 위에 있으면 지면에서부터 높이 떨어진 곳 이 h만큼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죠. 그게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에요. mgh. 요놈이 바닥에 떨어져요? 멈춘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이건 초속도 0입니다. 요놈 가지고 떨어지면 운동에너지 생기죠? 그때 운동에너지가 카이네틱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요. mv제곱이요. 즉 요놈이 이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력이 커져요. 됐죠? 그러면 기억 보세요.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높을은 동그라미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았죠? 니은. 물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합니다. 맞았습니다. 질량이 다른 두 물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중력 F는 뭐가 됩니까? mg가 돼요. 따라서 질량이, 이거는 중력가속도는 일정하더라도 질량이 달라지면 중력의 값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다른 두 물방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은 전자기후도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세요.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한 채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자석이 전 P에 도달한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관찰하랍니다. 그랬을 때의 검유계의 눈금 4번 그 실험 결과를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운데가 0이고 이 끝이 마이너스 최대값 플러스 최대값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눈금이 있는데 바늘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나번 실험이에요. 나 결과예요. 나의 결과. 이만큼의 전류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검유계의 눈금이 돌아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번 가에서 무엇을 동그라미 기억을 한 후 나를 반복하랍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가운데 0이고요. 이쪽 플러스 최대값 마이너스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늘의 눈금이 여기 와 있어요. 이건 다의 결과예요. 자, 이 얘기를 보시면요. 눈금이 나보다 조금 들어갔죠. 그럼 발생한 전류는요. 조금밖에 안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석의 P에 도달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관찰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가에서 무엇을 바꾼 후 나를 반복하랍니다. 그러면 자석이 NS극이 있고 이 아래쪽에 검유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코일이 있고 여기에 검유계를 연결을 해놨는데 얘를 이쪽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P점이에요. P점에 도달했을 때 나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P점에 도달했을 때 다가 이거예요. 그럼 바늘은 가운데 0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돌아갔으니까 적어도 N극과 S극을 바꾸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왔을 때 가까이 가져갔을 때 동일하게 바늘이 지금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형태니까 N극과 S극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변화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더 많이 돌아가고 이게 조금만 돌아왔다는 얘기는 전류가 조금밖에 안 생긴 거죠. 이 전류는 언제 생겨요? 단위 시간 동안의 자숙의 변화량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단위 시간 동안의 자숙의 변화량, 자숙을 파이라고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자숙의 변화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류의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비율이 크면 클수록, 즉 단위 시간 동안 자숙 변화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많이 생겨요. 그럼 전류가 적게 생긴다는 얘기는요. 단위 시간 동안의 자숙의 변화가 적어야 돼요. 그럼 적다는 얘기는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빨리 움직여야 돼요?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천천히 움직여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석의 속력을 감소시키랍니다. 그러면 요 조건이 되지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자석의 극만 반대로 바꾸랍니다. 극을 반대로 바꿔요. N극이 왔을 때 바늘이 왼쪽으로 돌아갔다면 그럼 S극이 오면요. 바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지금 왼쪽으로 돌아갔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코일의 가문수만 2배로 바꾸랍니다. 자, 코일의 가문수. 가문수가 여기 2배가 되면요. 영향을 받는 코일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증가해야 되죠. 근데 감소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송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죠? 자, 이거 IV죠. 전력은 IV 곱하기 V요. 이 전력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송전 전압을 높여요. 그러면 에너지가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는 이거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생산된 에너지는 일정해요. 일정한 에너지 가지고 일정한 에너지를 보내지는데 여기 전류의 세기를 전압을 높이면 이게 증가하면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니까 요거는 감소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감소가 맞습니다. 감소인 거 찾아보세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전력 손실.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 그거는 뭐가 어떻게 나와요? 저항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I 제곱 R 형태로 나옵니다.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형태로 나옵니다. 저항값으로. 그래서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전력 손실은
어떻게 되죠? 전압을 증가시키면 요 전류가 줄어드니까 요 값이 줄어들어요. 요 값이 줄어들면 R은 고정되어 있지만 요 전류 값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열의 값은, 손실 값은 줄어들죠. 그래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은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송전선의 저항값이 어떨수록 전력 손실은 크죠? 전류의 세기, 요게 일정하다면 손실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R값이 커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은 클수록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이요. 다음은 신소재를 이용한 사례를 조사한 것입니다. 기억 보세요. 반도체를 이용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는 휘어지는 영상 표시 장치에 활용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반도체는 뭐 한 겁니까?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특정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렇죠? 반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니은 보세요.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기공명 영상장치는 내부에 강한 무엇을 만들어 인체를 촬영하죠? 자기장입니다. 초전도체래요.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 저항값이 0이 되는 물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기억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의 전기적 성질이 이용된다. 동그라미 기억 반도체 맞았죠? 니은이요. 동그라미 니은은 특정 온도,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값이 0이 된다.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자기장은 동그라미 디귿으로 적절하다. 내부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인체를 촬영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표는 발전 방식 A, B, C에 대한 자료입니다. A, B, C는 각각 화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중 하나입니다. 7번이요. 화력,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자,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화력은 신재생 에너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신재생이 아니에요. 자, 그럼 표를 봅시다. 발전 과정의 특징,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다 해서 A와 C는 맞는데 B는 아니에요. 따라서 화력에 해당하는 건 B입니다. 됐죠? 그럼 태양광과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예요. 태양광과 풍력은.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는 건 누굽니까? A는 아니고 B와 C가 맞다 그랬죠. 화력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해요.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니까. 그 다음에 풍력도 모터를 돌리죠. 그러니까는 이거 전자기 유도 법칙 이용하는 거 맞아요. 따라서 풍력이 뭐예요? 풍력이 C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뭐가 돼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이면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태양광이에요. A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태양광 발전 맞았습니다. 니은요. B는 발전 과정에서 터빈을 돌리는 거 맞았죠. 화력이요. 그 다음에 C의 발전량은 날씨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C는 풍력인데 날씨에 따라 관련이 있죠. 풍차가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잘 부는 날 발전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기억,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소버스에 대한 신문기사 중 1번입니다. 2021년 0월 0일. 그 다음에 공공시는 2025년까지 친환경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11곳을 구축할 예정이랍니다. 기억, 연료전지를 사용한 수소버스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이용한 버스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지요. 그렇죠? 화석 연료보다 에너지 효율, 발전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은 높음입니다. 효율이 높고 주행할 때 버스의 연료전지 내부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생성물로 뭐가 생기죠? 물 나와요, 물. 8번이요. 수소하고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요. 그러면 물이 되는데 숫자가 안 맞죠? 그렇죠? 얘 산소 2개죠? 여기에 그러면 2개 해주면 수소가 4개죠? 그럼 앞에다 2개 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으로 물이 만들어집니다.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은 물이고, 니은은 높으니 높고가 맞고 효율이 높은 거고요. 기억 보세요. 옳은 설명만 찾는 거니까. 동그라미 기억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연료전지 맞았죠? 연료전지 화학 물질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니은은 낮고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은 물이니까 맞았고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았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레일 위 한 점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레일의 빗면 구간 A, 곡선 구간 B, 수평 구간 C랍니다. 그것을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레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빗면 구간, 여기가 A, 그 다음에 곡선 구간, 여기가 B, 그 다음에 직선 구간, 여기가 C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A는 직선, 빗면 구간, A는 빗면이요. B는요, 곡선 구간, C는 수평 구간이래요. 됐죠? 자, 수평 구간에서 속력은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속력이 일정합니다. 됐죠? 속력이 변하는 거 누구예요? 누굽니까? 속력 변하는 거? 이거 변하죠? 그렇죠? 기울기가 돼 있으니까 이것도 변하죠. A와 B가 변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A, B, C에서 물체의 운동을 1에서 4까지와 분류한 거와 옳게 짝지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단 물체는 동일 연직 면상에서 운동하고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하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A 먼저 속력 일정한 거 C는 누구 해당해요? C 속력 일정하고 운동 방향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로마자 1에 해당하지요. 여기 속력이 일정한 거, 그 다음에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는 거.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C가 로마자 1로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3번과 5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 볼까요? A 빗면 구간이에요. 빗면 구간에서 속력 변하죠. 이거 속력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빨라지죠. 속력은 변화해요. 그렇죠? 운동 방향은요. 변해요, 안 변해요? 여기서 계속 아래쪽으로 일정하게 내려가죠. 됐습니까? 아래쪽에서 아래쪽으로 일정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운동 방향 변화가 없어요. 운동 방향에 변화 없고 속력은 변화하는 거 찾아보세요. 속력 변하고 운동 방향 변하지 않는 거, 일정한 거. 그럼 뭐예요? 로마자 2이지요. A가 로마자 2인 거 찾으세요. 그러면 일단 3번은 답 나왔습니다. 자, 그럼 B 봅시다. B는요, 속력 변하죠. 그렇죠? 속력 변하죠? 그 다음 운동 방향도 일정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으로 되니까 운동 방향도 변하죠. 속력 변화하고 운동 방향 변화합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변하고 변하니까 로마자 4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 찾아보세요. A가 로마자 2, B가 로마자 4, 그 다음에 C가 로마자 1,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장난감 자동차 A와 장난감 집 B가 줄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0번이요. 지면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트럭이 있고요. 트럭에 연결된 기중기가 집을 들어 올렸대요. 자, 이건 줄이고요. 이건 B를 들어 올렸어요. 이건 줄로 들어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A고요. 이건 수평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B의 무게보다 작다. 자, 봅시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옳은 설명만. 자, 그럼 봅시다. A가 줄을 당겨요. 자동차 A가 이 줄을 당겨요.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죠. 당기는 건 누구를 당기는 거예요? B를 당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B에 얼마요? B에 작용하는 무게 mg를 위쪽으로 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A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B의 무게와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작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보다 크다. A의 무게를 A를 MA라고 하면 질량을 A의 무게는 MAG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면을 누르는데 수평면은 이걸 이만큼만 밀어 올리나요? 아니죠. 왜요? 얘가 또 누구를 잡아당겨요? 얘를 잡아당기고 있죠. 그렇죠? 얘를 잡아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을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요거까지도 같이 얘가 지금 A가 B를 들고 있으니까 B의 무게도 A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와 B가 전체가 지금 A에 걸려서 지면을 누른단 말이에요. 됐죠? A의 무게와 B의 무게가 B의 무게가 A에 걸려서 그게 전부 지면을 누르니까 지면을 누르는 전체 힘은 MAG에다가 MB의 질량 G를 합한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바로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건 요걸만큼 위쪽으로 올리는 거고 이거는 A의 무게보다는 당연히 크죠. B의 무게가 합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보세요. 줄이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랍니다. 줄이 B를 당기는 힘과 줄이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 B의 중력, 작용 반작용이랍니다. 작용 반작용 몇 개의 물체 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두 개의 물체죠. 그럼 이건 몇 개의 물체예요? 줄, B, 중력, 지구죠? 세 개의 물체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그림은 수소기체 방전관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 A와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어 저온의 기체 X를 통과한 빛의 흡수 스펙트럼 B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방출과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둘 다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죠. 선 스펙트럼이란 말이에요. 이 선 스펙트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흡수선과 방출선. 됐죠? 방출선 스펙트럼이 바로 여기 문제에서 말한 A입니다. 그 다음에 흡수선이 B고요. 빛을 흡수했대요. 검정색 줄무늬로 나타나요. 검정색 줄무늬로. 이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하고 물었어요. A하고 B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A가 지금 방출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방출선, 흡수선이 B거든요. 그러면 A에 있는 줄무늬가 B에 그대로 동일한 위치에 줄무늬가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파장을 B에서 X를 거치면서 X가 흡수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파장을. 됐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A는 연속 스펙트럼? 아니죠. 선 스펙트럼입니다. 불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이요. X는 특정 파장의 빛만을 흡수하죠. 즉, 특정 파장의 빛만을 흡수하니까 검정색 줄무늬가 불연속적으로 나오지요. 전체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면은 검정색 줄무늬가 전체가 다 검정색으로 나올 거예요. 검정색 줄무늬가 쭉 이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하는 건 맞았습니다. 디귿, X의 구성 성분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구성 성분에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무늬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이요. 그림가는 핵 발전소의 모습을, 나는 손잡이를 돌려 발전하는 간이 발전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나 아이 발전 과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가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원자로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핵 분열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틀렸고요. 기억은 맞았습니다. 디귿, 가와 나에서 운동에너지, 발전기가 돌아가죠. 운동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거,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 공통으로 나타나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와 파력발전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13번이요. 여러분들이 혼돈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이 조력발전소는요, 조력발전은 뭐 한 거예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력발전소는요, 파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찾으랍니다. 자, 그럼 밀물과 썰물이 크게, 밀물과 썰물에서의 수위 차이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조력발전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파도가 세야지만 파력발전에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을 그럼 옳은 것 찾아봅시다. 1번, 가는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다? 있지요. 요거 밀물과 썰물이 잘 일어나야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이요. 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하는 건 맞았죠? 3번, 나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까? 파력이 아니죠. 파도에 의한 파력, 파동 에너지죠. 즉 운동 에너지,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나는 파도의 상황에 관계없이 발전량이 일정하지가 않죠. 파도가 세면 커지는 겁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우리나라 연안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2번만 맞았으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그림 가 나는 동일한 저항을 각각 전압이 22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과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압이 11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가는 저항을 교류 전원 220V에 연결했대요. 이게 가예요. 나는요, 변압기에다 했는데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인데 1차 코일에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110V래요. 1차 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2차 코일이에요. 저항이고요. 2차 코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0V인 교류 전원에 연결한 모습이 이거. 110V에 연결한 게 요거. 동일한 저항을 연결한 겁니다. 가에서 저항이 흐르는 전류일색이, 이거 전류일색이가 I랍니다. 그럼 가와 나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나의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일색이는 얼마인가? 전력은 같답니다. 가와 나에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같대요. 자, 전력이 같대요. 그럼 뭐예요? I제곱 R이어야 되죠. 그렇죠? 소비되는 전력, 그러면 IV 또는 I제곱 R 이렇게 나와야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전력이 요게 갖기 위해선 여기 지금 저항 I가 흘렀죠. 그러면 이때의 전력은 I 곱하기 V니까 바로 뭐예요? I 곱하기 220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에서 소비되는 전력 값이에요. I 곱하기 220. 그렇죠? 그럼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I 곱하기 220이어야 되죠. 그 값이 나와야 되죠. 됐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110V예요. 110V에서 그럼 여기에 220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220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배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220 곱하기 I가 나오죠. 소비되는 전력이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봅시다. 이게 똑같은 에너지가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220 곱하기 I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10V 밖에 안 되니까 110V 밖에 안 되니까 I가 얼마가 돼야 돼요? 2I가 돼야지만 요 값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10V 곱하기 2I가 돼야지만 220I가 돼서 요 놈이 이거랑 같아진단 말이에요. 전력은 같다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같기 위해서는 이쪽의 P 값이, 전력 값이 똑같이 요 놈이 돼야 되고, 이 전력은 누구로부터 얻어요? 얘로부터 얻는단 말이에요. 1차 코일로부터. 여기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이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요만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EI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아이스하키 퍽이 골대를 뚫고 벽에 박혀 정지할 때까지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직선 운동이래요. 그림 나는 퍽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구간 1, 2는 퍽이 각각 골대,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구간이랍니다. 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번 그래프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가 속력이고요. 처음에 5V로 갔다가 3V가 됐어요. 5V로 갔다가 3V가 됐어요. 여기가 구간 1이에요. 그쵸?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여기 시간이 얼마냐면 2t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구간 얼마냐면은 구간 2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이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랍니다. 자, 2에서의 평균 힘을 F2, 1에서의 평균 힘을 F 로마자 1이라고 하면은 이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2배니까. 그럼 퍽이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요 시간을 구하래요. 이거. 자, 그럼 이거 뭘 쓰면 됩니까? 운동량, 충격량 쓰면 되죠. 자, 퍽의 질량을 M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운동량 변화량 얼마 나오죠? M 곱하기 델타 V 하니까 M 곱하기 나중 속력, 처음 속력. 그렇죠? 이게 바로 구간 1에서의 힘 곱하기 시간 얼마예요? 2t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구간 2에서의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델타 V니까 질량에다가 나중 속력 얼마예요? 0이지요. 빼기 처음 얼마예요? 3V지요. 요놈이 F2 곱하기 몰라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T. 됐죠? 자, 그런데 요 관계래요. 요 관계. 1에다가 2배 해준 게 요거랑 같으면 되죠? 됐죠? 그러면 여기다 2배 해주세요. 2배 해주면은, 요거 2배 해주면, 여기 2배 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거는 해봅시다. 2 곱하기 F1T, 요 놈이 마이너스 2mv 나와요. 요거는 F, 이 두 번째 구간 곱하기 T 프라임이 마이너스 3mv 나와요. 자, 마이너스는 방향 얘기하는 거니까 절대값 취해서 그냥 없애버립시다.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배를 해요. 즉, 이거 2배가 이거래요. 됐죠? 여기에다 2배를 하면은요, 4mv가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요거랑 같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4mv가 이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2배니까. 2배니까. 자, 그러면, 여기 2배에서 4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요게, 3mv랑 같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넘기면 F1은 2t분의 2mv가 되고요. 절대값 취한 거예요. F2는요. T'분의 3mv인데 2배니까 자 이건 일단 지웁시다. 2배니까 여기다 곱하기 2한 게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2t 하니까 t분의 2mv는 T'분의 3mv 나오죠. 그럼 mv는 없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따라서 T'은 뭐가 나와요? 2분의 3t 나와요. 됐습니까? T'이 2분의 3t, 즉 시간간격 2분의 3t인 거 찾아보세요.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태양에너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인데 태양에너지 생성 보세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된답니다. 수소 원자핵이 헬륨으로 바뀌어요. 뭐예요? 핵융합이죠. 동그라미 기억, 핵융합 반응. 그래서 보기에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에서 태양에너지 전환 사례 보세요. 태양에너지는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거 디귿이 뭐예요? 풍력발전은 디귿으로 적절하다? 디귿번 맞았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태양광 발전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뭘 이용하는 겁니까? 빛에너지 이용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동그라미 니은은 빛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보기를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17번이요.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더니 17번입니다. 던졌더니 A와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수평선 PQ를 통과했답니다. PQ를 통과했답니다. B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은 같고 B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도달했고 요 위치가 지금 P랍니다. P. 그 다음에 A가 더 떨어져서 얘는 이제 여기 왔고요. 그 다음에 B는 얘는 이렇게 오겠죠. 포물선 따라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여기가 지금 Q점이래요. 됐죠? 그 다음에 P에서 B의 수평 방향 속력과 연직 방향 속력은 같답니다. 자, P에서의 수평 방향 속력을 얘는 V로 던졌다 그랬죠? 수평 방향 속력은 그럼 V죠. 그럼 수직 방향 속력도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V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고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랍니다.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속력의 2배래요. 그럼 Q에서 A의 속력은 요거 불렀습니다. 요 속력이 얼마냐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아래쪽으로는 뭐예요? 자연낙하하죠. 얘도 자연낙하죠. 두 개 다 자연낙하예요. 질량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예요? V예요. 그렇죠? 얘는 V예요. 그런데 Q에서가 A의 속력은 요 Q에서가 요거의 2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의 속력은요. 여기가 V니까 2V가 된다는 얘기죠. 찾아보세요. 2번입니다. 자, 18번이요. 그림 가 나는 각각 화석연료, 자동차의 엔진 A와 전기자동차의 모터 B에 공급된 에너지와 A, B에서 방출된 열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A, B에 공급된 에너지는 모두 운동에너지와 열에너지로만 전환되며 공급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었을 때 A, B의 효율을 각각 2A, 2B랍니다. 그럼 그 비율값을 물었어요. 18번입니다. 자, A의 효율을 봅시다. 효율은 뭐예요? 흡수한 에너지에서 1로 전환된 에너지의 비율값이죠. 흡수된 거 얼마예요? 공급된 거 32 제로. 방출이 21이니까 1로 전환된 건 9지요. 9, 2 제로예요. 이거 하면 얼마예요? 이거 하면 10분의 3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효율은요. 공급한 거 얼마예요? 20, 2 제로분의 1한 거 얼마예요? 방출이 8이니까 12, 2 제로만큼 이랬어요. 그럼 이건 얼마 나옵니까? 5분의 3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2A 대 2B는 10분의 3 대 5분의 3이에요. 10분의 3 대 5분의 3. 이게 몇 대 몇입니까? 1대 2지요.
1대2 찾으세요.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이에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동일한 물체 PQ를 각각 포장상자 A 또는 B에 넣어 벽에 충돌시켰더니 충돌 후 P는 깨진 상태로 P가 깨졌대요. 그러면 가해진 힘이 크다는 얘기죠. 자, P는 깨짐입니다. 깨짐이에요. Q는 온전한 상태로 정지했답니다. 자, 깨졌대요. 그러면 여기 그림 나는 가의 두 상자가 벽에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P와 Q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각 곡선이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는 서로 같답니다. 그 뭐예요? 충격량은 같아요. PQ에 가해진 충격량은 동일해요. 충격량은 동일해요. 그런데 P는 깨지고 Q는 안 깨졌어요. 그러면 충격량은 동일하더라도 P에 가해진 힘이 큰 거죠. 이거는 그러면 충격력이 큰 거예요. 됐죠? 그럼 A, B 중에서 충격력이 큰 거 누구예요? A죠. 따라서 P는 A에 해당하고요. Q는 뭐예요? B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죠?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기억. 충돌한 동안 P와 Q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지요. 기억은 맞았습니다. 벽과 충돌 직전 물체의 속력은 P가 Q보다 크다? 같습니다. 충격량 같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B에 넣은 물체는 Q이다. B에 넣은 물체는 Q? 맞았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정지한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B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10N의 힘을 계속 작용했답니다. 두 개를 묶었어요. 실로. A 있고요. B 있어요. 이쪽에서 10N으로 잡아당겼대요. 그 다음에 A와 B는 함께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다가 2초일 때 실이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그림 나는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이 끊어지고 나면 A한테는 힘이 가해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B한테 지금 10N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B의 운동 그래프가 나번일입니다.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겁니다. B의 속력입니다. A 아닙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 4 언제예요? 2초일 때 이렇게 됐다가 요놈이 이렇게 증가해요. 요게 4, 그 다음에 요놈이 14예요. 됐죠? 그럼 A의 질량은? 하고 물었어요. 그럼 요거는요. 시간과 속력이니까 가속도죠. 이거 가속도 얼마 나와요? 2분의 4 하니까 2 나와요. 그렇죠? 이건 누구일 때예요? 요거일 때예요. A와 B가 같이 움직일 때의 가속도. 요게 지금 2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끊어졌어요. 2초일 때 끊어졌을 때 힘과 속력과의 관계죠. 그렇죠? 그럼 이건 B의 가속도. 이거는요. 얼마 나와요? 2분의 10 나오니까 5 나와요. 즉 요거의 가속도는요. 5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질량이에요. MA 더하기 MB의 질량을 가속도 2로 했더니 10N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MB의 질량을 가속도 5로 했더니 10N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럼 MB의 질량은 MB는 2kg이에요. 이걸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MA 더하기 2 곱하기 2는 10이에요. 이거 5니까. 따라서 MA는 얼마예요? 3kg이라는 얘기입니다. 찾아보세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2 모의고사 문제 풀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